자, 여러분들 대리운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대한민국에 KF21을 응원하는 유일한 대리운전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국구 대리운전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인데요. 조이앤드라이브가 네. 카카땡보다 혜택이 더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카카땡보다 혜택이 아주 풍성한데요.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만 눌러서 첫 가입만 해도 1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네, 또 그리고 네, 친구 추천만 해도 2,000원이 적립되고 2,000원이나. 예. 그다음에 자동으로 친구에게 1만 원이 적립되는 카카땡 대리보다 풍성한 혜택을 주는 조이앤드라이브.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은 내가 사용한 대리운전비의 10%가 적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상담사 분들께서 네네. 친절히 안내까지 아. 해드리니까 기분 좋게 술 한잔 한 뒤에 조이앤드라이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조이앤드라이브 지금 클릭하셔서 앱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이 KF21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해당 매체 그거를 이제 보도를 집중했던 뭐 4부작으로 했던 매체도 네, 마무리 4편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톤다운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발전적인 의견 비슷하게 네. 모양새를 꾸며서 이제 결국 마무리 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4편은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좀 이제는 좀 우울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야, 이 얘기 듣고서 진짜 이것이 드디어 가능하게 됐나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하늘을 나는 비행 선박 위그선입니다. 경남의 한 업체가 세계 최초로 바다 위를 나는 배 위그선을 개발해 납품 계약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인도양의 휴양지 몰디브와 미국으로의 수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배 모양의 물체가 속도를 내더니 수면 위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바다 위를 150m까지 날 수 있는 배 위거선입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경북 포항과 울릉도 구간에 투입할 여객선 5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한국산 위거선은 몰디브와 미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동 국가까지 수출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힘껏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3월 MOU를 체결하고 이번에 성능 테스트와 공장 견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격 협상과 수량에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기선 얘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1년 만에 다시 네. 이제 말씀드린 배경에는 네. 저도 뭐 그동안에 이제 잊고 살았는데 우리 그 최근에 네. 그 무인 이동체 관련된 이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 최근에 이제 무인 이동체 전시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게 있는데 네. 이번 건 서울에서 했는데 네네. 해병대 부스 해병대 부스에 이 위그선을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모형을 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신속 획득 무기 그 체계 네.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이제 한 건데 한 뭐 대여섯 가지 돼요. 한 6가지. 네. 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한 4가지인데 네. 품목 자체는 한 6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위그선이 눈에 띄더라.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물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이 특수정. 고속정. 예. 네. 그것도 눈에 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하늘을 나르는 선박 위그선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위그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그 위그선을 만드는 굴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바로 경남 사천에 네. 있는 기업 아닙니까? 네, 이름이 뭐 아론이라고 합니다. 아론. 예. 예. 근데 이 업체가 이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는 네. 제 기억으로만 해도 한 그 10여 년 더 됐습니다. 거의 15년 정도 됐죠? 제가 제품을 처음 봤던 게 2008년 9년에 아. 어떤 지방 소도시에서 이제 이런 뭐 항공 관련 전시회 있을 때마다 네. 꼭 참석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소식은 안 들리다가 네네.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해병대 그 전시 그 품목에 들어가 있고 해당되는 그 회사의 모형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해병대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에서 이 위그선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종류를 이제 이 사업들을 보내겠다. 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 특히 서해 5도 지역에서 신속한 작전을 이제 하여튼 바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작전을 하려면은 네네. 그 전에는 이제 물론 이제 공기부양정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추가해서 네. 해병대만의 독자적인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확보하겠다. 아.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준 것들은 무기 체계라기보다는 어떤 신속 이동하는 네. 그런 기반에 둔 장비를 이제 군용화하겠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이제 해병대가 구체적으로 네. 특화된 서해 5도에 특화된 어떤 그 장비를 획득하겠다. 아,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그선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사실 이 아론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M80 위그선은요. 지금 이 한국에서 독자 기술 개발만 약 15년이 걸렸고요. 국제 인증 획득과 정부 안전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또 이 대한민국 국가 핵심 기술 지정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국내 명칭은 비행 선박이라 부르고 그렇죠. 비행 네, 선박이죠. 국제 명칭으로는 위그선. 위그선 정확히는 위그 WIG가 네. Wing in Ground Effect라고 해가지고 네. 수면 비행 선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항공기가 아닌 선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도가 높이 150m가 기준이더라고요. 150m 이상으로 날게 되면 그것을 항공기로 항공기. 분류를 하고 아. 150m 이하는 항공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그게 바로 위그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아론의 M80의 능력을 보면은 이것이 탑재 중량만 최대 1200kg, 승선 인원은 최대 8명, 항속 거리는 650km, 순항 속도는 180에서 200km고요. 네. 최대 속도는 250km까지. 그러면 뭐 헬기급이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는, 예, 고도는 예. 이제 제한되지만은 헬기급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비행 고도는 150m 이내로 떠서 순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위그선이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륙을 하려면 이 바다 위를 달려야 되는데 이것이 파도가 막 높으면은 상당히 이 이륙하는데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아론의 M80 위그선은 이 파도가 약 2.5m가 정도 돼도 충분히 이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지금 이제 말씀 도중에 네네. 기억이 나는 게 2009년도에 서해 그 태안반도 쪽에서 네. 이 아론 시리즈를 그 막 질주하는 거를 네네. 그 시범할 때 네. 본 직접 기억- 가보셨다고. 예, 그거 지금 기억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갔다 왔구나는 예. 기억이. 예. 그래서 그 본 기억이 이제 상당히 수평에서 쫙 달려가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있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위그선의 이용도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것이 민수용, 해군용, 해양 경찰용 그리고 수송 보급용 여기다가 긴급 구조용으로 백령도 이 서해 오도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 옛날 기억을 살려보니까 그때 이 회사에서 홍보를 했던 그 판매 대상 네. 사가라 판매 대상은 네네. 해경이었어요. 해경. 해경. 네. 아. 해경을 상대로 홍보를 상당히 세게 했는데 네. 그때는 좀 시기가 좀 일렀는지 잘 이렇게 안 됐었어요. 당시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네. 더욱이 이제 해병대가 이걸 관심을 상당히 보이면서 예. 이걸 이제 신속 획득 뭐 이런 사업 분야로 해서 빨리 좀 사보겠다. 그 여러 가지 뭐 6-7가지 물건 중에서 이제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유망해지는 거죠. 군에서. 그러니까 민수용이 아닌 군사용까지도 좀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경을 대상으로 이제 했다가 지금 이제 해병대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 세월이 한 15년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흘러왔는데, 그래서 그간의 어떤 고생들을 많이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은 이제 대상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네. 군경에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되면은 민간에서는 또 민간 목적으로 또 많이 또 이제 찾게 되죠. 인증이 된 거니까. 그렇죠. 예, 군하고 네. 경찰에서 이제 해경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그 판로가 네네. 개척이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를 왕복하는 비행 선박으로 5대가 벌써 납품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야. 그러면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이러면서 우리 해병대까지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환경 자체가 동해안하고 뭐 남해안도 그렇지만은 동해 네. 서해는 특히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 성향이 있는데 그렇죠. 네, 바다의 그 상태가 물론 예. 풍랑이 일고 뭐 태풍 불 때 똑같지만은 네네. 평상시에 일반적인 날씨 때 좀 그래도 동해가 좀 더 좀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가 높죠. 예. 네.
서해 5도는 또 그 옆에 5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면은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네네. 저쪽 동해안은 이제 그 요구하는 게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단 여객선으로 5대가 납품이 계약이 됐고 일단 뭐 파도 높이나 풍랑 뭐 이런 걸 떠나서 배들도 태풍이 왔을 때는 출항을 못 합니다. 예. 이게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그동안 이제 공기부양정 시리즈만 여러 가지 네. 종류만 봐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헬기였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더 미래에 나가서는 이제 여객기가 이제 울릉도 취항을 이제 하는 게 목표라는데 그렇죠. 거기에 또 이게 하나 더 가미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단이. 그러면서 해병대용이니까 서해 5도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군사용으로 매우 적합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동안 해병대가 가지고 있던 수상정이나 어떤 헬리콥터보다 이 나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간에 이제 갭을 메꾸는 거죠. 아. 상황에 따라서 네네네. 바다의 상태나 어떤 뭐 임무에 따라서 네.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헬기를 사용할 때가 있고 네. 공기부양정이 이제 더 적합할 때가 있고 네네. 뭐 고속정이 더 적합할 때가 있고 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이 안 된다면 이제 요거를 써야 되겠다 뭐 그럴 때가 있고 아무래도 속도가 일단 250km 정도로 순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속도를 내면 빠른 이제 헬기급의 속도죠 일단은 물론 고도는 제한되지만 네네네. 어떤 급한 임무에 빠르게 달려가서 그 임무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응급 환자가 이제 발생됐는데 네. 빨리 싣고 이제 뭐 나온다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약품이 좀 뭐 떨어져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모자란다든지 그럴 때 어떤 좀 물론 이제 제한되겠지만 긴급 구조용으로 어떤 무게 중심을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무겁지 않은 것들을 빨리 이제 보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아주 용이하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여기다가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한 번 주유로 인해서 약 650km까지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한 번 주유하면 650km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알려진 게 한 30만 원대. 아, 그래요? 그래서 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울릉도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1시간이네? 네. 와, 엄청납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순항 속도가 250km인데 이제 헬기급이죠. 예. 보통 이제 헬기가 순항 속도가 180에서 200km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최대 속도가 250이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80에서 200 정도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 자, 그럼 이 R1의 M80 위구선 제일 궁금한 게 이 대당 가격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시중에 알려진 게 대당 30억 원. 30억 원. 오, 생각보다 대단히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객선으로 운영 가능한 네. 장비 설치가 이제 허가가 이제 따로 이제 나오면은 네네. 바로 건재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종류별로 어떤 네. 걸 장착을 할 건지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양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결부시키면은 네. 바로 건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위그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일단 유일한 건 아니에요. 해외 여러 나라가 또 이 위그선 제작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네. 북소련에서 대형 위그선을 이제 그렇죠. 설계를 했고 예. 또 우리가 한때 뭐 소개를 했던 기억나는 게 모형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 맞습니다. 거의 뭐 룬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사일 6발을 장착한 대형 위그선. 근데 이제 뭐 냉전이 끝나면서 다 이제 없었던 걸로 다 사라지면서 거의 막말로 짱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형만 남아 있죠. 모형만. 예. 맞습니다. 이 러시아 함대에 1989년에 실전 배치가 됐지만 이 파도가 0.5m 이상만 돼도 실제로 운영이 힘들어서 주로 호수나 강가에서만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 대형 위그선이. 대형 위그선이. 예. 이 러시아 함대의 대형 위그선 0.5m의 파도만 쳐도 움직이질 못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M80 아론사의 위그선은 무려 파도가 2.5m가 돼도 이륙이 가능하다. 이야, 그만큼 이 기술이 점증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예. 호주, 예. 그다음에 독일, 중국에서 이제 이 위그선 제작에 이제 힘을 쏟고 있죠. 그래요. 실제 제가 뭐 작년에 들은 얘기만 해도 작년 하반기에 네네. 미국도 관심이 많고 미국에 이제 문제 중소업체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이제 생각하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당연히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이제 다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R1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 다른 업체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론 말고 또 다른 네. 업체들이 있죠. 근데 지금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네. 기술 유입선을 보니까 뭐 또 러시아라는 얘기도 있고. 러시아 기술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지금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항상 뭐 경쟁 업체가 아론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경쟁 업체가 있죠. 또 그럼 조금만 있으면 불시에 또 그 업체가 이렇게 아론사와 대등하게 또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어떤 업체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위그선 자체가 민수용으로도 잘 활용될 수 네. 있는 그런 비행 선박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상 군사용으로 가장 적합한 어떤 무기 체계로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병대에서 파악을 한 거죠. 특히 서해오도 특정 지역에서 네네.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효과적이 이제 효과가 높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전시회도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모형을 재원도 공개를 하고. 네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로 성장을 했을 시에 제가 볼 때는 이 기관총도 좀 달아야 될 것 같고요. 2009년도에 예. 해경을 상대로 이걸 홍보를 하면서 아론 쪽에서 무장한 뭐 로켓탄이든 기관포 다른 거 그렇죠. 컨셉을 뭐 사진을 보여주고 모형을 공개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시에는 네,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상이 나라를 펼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시기상을 봤을 때 순수한 어떤 그런 수송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실적을 쌓다 보면은 안정성을 또 인정받고 하다 보면은 네네. 무장도 달아보자. 이제 그거는 이제 2030년대 가야만. 30년대. 예, 또 그건 또 별다른 또 개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냥 수송용 기본적으로 수송용. 신속하게 예.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 어떤 그 운영 환경에 따라서 투입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기 부양장이 또 안 되는 경우, 네네. 뭐 헬기가 또 안 되는 경우를 잘 선정해서 사용을 적재적소하면은 상당히 보유하는 의미가 네네.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 조금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거죠? 승선 인원이 8명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네. 너무 많이 바라시는 거야. 그 이상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구소련이 너무 거대하게 만들어서 걔네 이제 실패작으로 이제 귀결됐지 않습니까? 구소련의 그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길이만 100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네. 우리는 지금 8인승이라는 거는 요 정도만 돼도 효과적으로 쓸 것 같은 상황이 많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5명 이상, 20명 내외의 딱 승선 인원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정말로 해병대가 특수전 임무에 가장 크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또 침투네요, 말씀이. 침투로 써야죠. 이 위그선을 그냥 수송용으로만 쓰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좀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앞서 가야 거기에 또 기획에 맞춰서 마치 저희가 KF-22를 그리듯이 이 위그선 역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로켓포라든지 기관총도 한 2정 정도는 좀 달아서 기관포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 다음 단계는 좀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집중하고 있는 위그선, 하늘을 나는 비행 선박 위그선 이것을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아론이라는 업체의 M80 위그선인데요. 또 어떤 경쟁자들이 또 이 부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뭐 향후에 또 경쟁업체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언제쯤? 뭐 조만간 나타나게- 등장하겠죠. 뭐 이게 또 조만간요.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네네. 또 맞춰서 또 뛰어들겠죠. 예. 또 제가 말한 대로 그 업체는 뭐 15인승 이상의 위그선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완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네시아랑 엮기가 있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죠. 예. 순수 한국 기술이라고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월 달이면 아무래도 이 군사 무기 체계 이 전시회가 또 많이 열리는 시기인데 어쩌면 그 자리에서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뭐 9월달 또 행사 하나 더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도요. 예. 아, 추석 지나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KF-21 모자가 곧 공장에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9월 첫 주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나오는 즉시 제가 또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